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교훈을 얻은 것이 박근혜 비대위로 간 것이고, 그 박근혜 비대위 이후에 결국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을 다 이겼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20%대로 아주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부정장 선거의 교훈을 어떻게 얻느냐, 네. 정말 전면 개편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나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비대위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비대위처럼? 뭐 가능한 개인적인 것은 생각으로는. 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박근혜 비대위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도 바꾸고 사람도 충원하고 또 당의 규정들도 바꾸고, 그래서 훨씬 더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처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모범을 좀 따라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2011년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 가장 비주류 세력의 핵심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드리고 실권을 줬고. 실권을 주고 정권을 다 줬잖아요. 거기다 뭐 당 이름까지 다 바꾸고요. 그렇게 바꾸니까 그게 성공을 하는 거지. 만약에 지금 그걸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은 뭐 유승민 비대위 정도 한다면 아예 반대쪽에. 그렇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국힘 색깔이 빨간색입니까? 그 빨간색 우리도 못 썼거든요. 그때 파란색이에요. 빨갱이라고 할까봐. 파란색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파란색이었다면. 보라색 쓰고 주황색 썼는데 빨간색을 쓰고 나오고 경제민주화를 딱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제 진보적 의제를 빼앗겨 버린 거거든요. 그때 이 선거 이기기 힘들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맞습니다. 판단했는데 그 정도 변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2030이 붙었는데 이준석을 내쳐버렸네. 그다음 보수에서 중도층 그러면 국민들이 누굴 생각하면 유승민 같은 분을 떠올린단 말이죠. 다른 분은 떠올리질 않아요. 이분은 완전히 뭐 당원인지 당원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그냥 완전히 그냥 버린 자식 취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호남 전진을 했거든요. 그때 호남에서 약간 표가 올랐는데 그게 사실은 이긴 표차보다 많아요. 맞아. 그랬는데 이번에 또 잼버리 나오니까 또 앉아가지고 새만금 깎겠다는 등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다 떠났거든요. 이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강성들만 결집해도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보면은 30% 중후반대인데 지금은 초반으로 떨어졌죠. 근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들었는데 강성 지지층만 딱 하다 보면 정치 고관여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게 되면 40몇 %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어차피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거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정도면 이긴다라고 좀. 저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다음 선거가 정권 심판이냐, 그렇죠. 아니면 정권 지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올해 초부터 그 지표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통계를 부정하는 쪽이 항상 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통계를 굉장히 가볍게 봤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뭐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탄만 했는데 저 계속 이겨요.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네. 이 통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국민의힘이 생각할 것은 이재명은 잊어라.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표를 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길 거야, 이재명이 있는 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미 뭐 2번이나 심판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기에서는 이재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자력으로 이 지지 기반을 다시 복원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당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비대위가 있습니다만 성공한 건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비대위,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
비대위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도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박근혜 비대위나 김종인 비대위나 3개월 전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더 망가지고. 아니죠. 연말까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책을 한번 시도해 보고 네. 뭔가 올라가면은 그게 달력을 부터 가는 것이고 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방안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 강성들만 뭉치면 된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중산층이 떠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수도권이 위험하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이념 전쟁을 그렇게 벌이시고 아니, 맨날 쌈박질하는 장관들만 그렇게 하고 청문회에서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까? 이념 전쟁에 또 이념을 근거 억조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니까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은 최선의 관리를 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보궐선거 패배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총선 채비에 나선 비서관들에게 직접 후임자를 추천하라고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인재풀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저 민주당 진영 쪽은 아예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물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안 되고 보수 자유민주주의 세력 쪽에서 해야 되는데 친박 쪽은 대통령께서 과거 검찰총장 할 때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두셨기 때문에 칼에 피를 묻힌 그런 공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모시고 오기가 또 조금 겸연쩍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B 쪽 분들을 많이 쓰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 그 사이가 어떻고 이런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천하의 인재를 갖다 다 등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물러나는 사람한테 너 아는 사람 좀 데리고 와봐. 그러면 뭐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와서 야, 너 전임자가 역시 너만한 사람 없었어. 법칙 아니에요?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데리고 오거든요. 저에게 만약 강적들 후임자를 추천하라고 하면 저보다 못한 사람을 예. 아니,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라며. 소개팅의 법칙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퇴화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에 쭉 돌려가지고 이 분야의 권위자가 최고의 누구냐라고 누구냐. 하면 그게 딱 나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 인사 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부처에 많은 인사들 리스트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 이제 시민단체나 전문가단체나 국민 전체를 통해서 많은 인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뽑아내는 게 더 훨씬 뛰어난 인재를 뽑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가 네. 느끼고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